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10월은요. 확실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여러분이 조금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 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험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부터. 듣기 같은 경우는 유추 문제가 1, 2, 3부분에 2문제, 2문제, 3문제 있었어요. 유추라고 하는 건 그대로 안 불러주고 조금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그마저도 단어가 너무 쉬운 것들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거의 98% 그냥 불러주는 대로 답을 탁탁 찾으면 되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독해.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단어가 워낙 너무 뜻이 다른 단어들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만 하면 이게 이건가 겹칠 일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명사가 3개씩 이렇게 쭉 나열된 단어들 중에 명사가 3개나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나마도 너무 뜻이 다른 거였기 때문에 흐름상 전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없었고요. 독해 이 부분 A, B, C 나열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관련사 수일한, 但是 이런 거 이용하면 되는 문제 2문제, 그리고 시간 흐름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2문제, 그리고 대사 워나 앞에 나왔던 사람을 니나 타 혹은 나 이런 걸로 대신 지칭을 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2문제, 6문제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요. 나머지들도 앞을 찾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맨 앞에 걸 찾기가 쉬워지면 남은 게 2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자, 3부분 같은 경우는 3문제 빼고는 그냥 100% 일치. 위에 나온 글에 나오는 표현과 보기가 그냥 100% 일치. 3문제도 약간 바뀌는 정도. 그래서 오늘 독해 별로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요. 요즘 한 몇 달간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5급보다 4급이 더 까다로워 보여요. 어떻게. 아니면 거의 이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5급 가셔도 쓰기 일부분 갖고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쓰기 일부분은 4급, 5급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4급의 그 일부분의 난이도가 계속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래프를 올릴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것도 없었지만 또 그림에서 딱 보여주는 것들이 확실했는데요.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것들만 나중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면 bien 같은 경우는 양사예요. 양사 중에서도 우리가 동작의 양을 센다 그래서 동양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동작의 양을 셀 때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츠죠. 근데 츠하고 비엔은 좀 달라요. 비엔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 이런 느낌으로 쓰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거. 여러분 이 책을 나는 한국어 이츠라고 하게 되시면 그냥 표지만 지나가면서 이런 책이 있네. 이렇게 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국어 이비엔이라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1페이지에서 쫙 봤다. 영화 같은 거라든지 마찬가지죠. 나 저 영화 너무 재밌어서 2번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우리가 2번이란 말을 할 수 있죠. 영화, 음악, 책,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쫙 반복을 해달라는 과정이 강조되기 때문에 bien 쓰시게 될 거고요. 자, 其实접속사로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짝을 항상 예하고 쓰는 경향이 있죠. 설령 내일 비가 올지라도 수업은 빠지지 않겠다. 그래도 라는 뜻이고요. 꾸지는 예측하다, 예상하다라는 동사. 총라이라는 부사는 죄송해요. 이성만. 보통 특징이 뒤에 뿌나 메이 같은 부정하고 같이 써서 여태껏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 뭐뭐 하지 않아 왔다라는 뜻을 주로 나타내고요. 취의 뒤에는 명사로 결점, 단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서 빈칸에 적합한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46번 我丈夫 우리 남편은요. 除了什么什么外가 보입니다. 자, 뭘 제외하면 不懂浪漫 로맨틱을 너무 몰라. 그걸 제외하면 好像没有别的
자, 목적어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명사성이 필요한데 명사는 딱 하나 뭐 있었다? 缺点. 뭐 다른 단점은 없어 보여요. 이렇게 되겠네요. 姐姐身体不舒服. 언니가 몸이 안 좋죠. 吃完药. 약을 다 먹고는 就躺下了. 누웠다. 现在已经睡着了. 지금 이미 잠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시, 꾸지를 넣어서 예측하다 뭐라고? 아마 예측하기로 지금은 이미 잠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끌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这件事我一直放在心里. 이 일을 내가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 꿍하니 담고 있어. 뒤에 뭐가 나왔죠? 매이라는 부정이 나왔습니다. 아까 뭐요? 从来没. 여태껏 뭐 한 적이 없다? 和任何人. 어떠한 사람과도 提起过. 보통 没什么什么过 하고 같이 씁니다. 从来가 나올 때는 从来没去过中国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49번. 有句话说 이런 말이 있어요. 只有1%的希望. 1%의 희망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따라서 정답은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 문제는 당연히 답이 뭐 이제 A겠죠. 그래서 对不起, 我听不懂上海话. 죄송한데 제가 상해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你能用普通话? 그러니까 표준어로 再说一遍. 방금 했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자, 독해 이 부분. 자, 두 문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관련사 문제예요. 因为, 所以. 그래서 순서는 얘네끼리는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될 텐데, 자, 所以 뒤에 보면 早上6点出发. 누가요? 距离目的地, 목적지에서 거리가 멀다. 어디 가요? 이런 것들이 배경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A부터 깔리고, 우리는 내일 去爬长城, 만리장성 올라가러 갈 건데, 因为 거리가 멀기 때문에 所以 아침 6시에 출발하자. 이런 식으로 깔아가면 되겠고, 자, 63번은 닌, 이 세 번 나옵니다. 닌을 나타내는 말을 확실하게 여기서 뭐부터 불러줬냐면 왕小姐. 따라서 앞머리가 확실한 거예요. B. 그런 다음 시간적으로 지난달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B. 王小姐您好. 안녕하세요. 上个月您在我们店 우리 가게에서 购买了一台冰箱 냉장고를 한 대 사셨죠. 不知道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를 모르겠습니다. 您现在是否方便做一份售后调查라고 했습니다. 是否是不是方便 편리하신지 안 하신지 뭐가 판매 후에 조사를 하시기에 지금 편리하실까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시겠네요. 자, 독해 3부분. 항상 이 핵심을 잘 찾으면 끝나는 얘기인데요. 자, 那场晚会 짧게 보면晚会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 A. 칭찬했는지 실망시켰는지, 관중들의 年龄小 나이가 어렸는지, 1시간이 진행됐는지. 사실 숫자 개념은 가장 빨리 체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2个半小时 금방 해결이 되겠죠? 처음부터 这场晚会一共有20个节目 20개의 프로그램. 그 다음 2시간 반 넘어가셔야 되겠죠? 观众都被 관중들은 뭐에 의해서 演员们精彩的表演 아주 멋진 공연에 의해서 吸引住了 매료당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一部好的小说能让读者 라고 했어요. 能让读者 독자로 하여금 A. 回忆过去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지, 学会判断 판단을 배우게 하는지, 养成习惯이란 요 짝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는지, 见到新世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지. 자, 쭉 보시면 소설은 能让读者 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올 때까지 完全进入到作者的故事之中 작가가 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게다가 发现 뭐를 발견하게, 세계, 어떤 세계, 一个自己从来没有看到过的
총라이는 아까 제가 보통 구호하고 메이어구 같이 쓴다고 얘기했어요.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세상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유추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엔 2문제짜리 조금 길어지는 독해. 식물의 잎은 왜 다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잎이 다르다는 말이 필요하겠죠? 자, 잎이 不相同 서로 다르다. 不同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이냐면 适应环境的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대로 C. 자, 두 번째 문제. 만약에 一个地方的植物叶子普遍较大 한 곳의 잎의 크기가 보편적으로 크다면 그곳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크다는 말을 찾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크다. 比较大가 여기 나오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샤왕은 식당에 갔다. 그리고 세미콜론. 샤오리우는 숙소로 갔다. 세미콜론. 이렇게 문장을 병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앞쪽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쪽을 보시면 짜이 어떤 곳에서 온도는 비교적 높고 첫 번째 특징 양광하오 햇빛 좋고 두 번째 수이 비자오도 물이 비교적 많은 곳. 따라서 정답은 뭐다? 네, C 온도가 비교적 높은 곳.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쓰기 1부분 형용사 수러문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형용사 수러문은 간단해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못 가지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쁘다. 그녀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뭐 길어봤자 주어 앞에 관형어 필요하다면 더를 쓰실 수 있겠고요. 보통 형용사 앞에 꾸미는 부사는 정도 부사들 매우 아주 很非常十分特别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저와는 뭔가를 한 그릇에 담긴 대상을 세워야 되겠고 특비에도 형용사를 꾸미는 정도부사 매우 뭐뭐하다. 따라서 주어와 형용사 굉장히 명확하죠. 이 그릇의 양로탕이라는 국은 굉장히 짜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동사 수러문. 동사가 서술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목적어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호흡이 길어지겠죠? 자, 니, 당신은 이라는 주어성이 될 수 있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명사성이 있고 아마도라는 부사가 있어요. 동사를 꾸미게 될 겁니다. 뜻 역시 명사성이 있고 오해하다라는 동사를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쪼호시가 바로 뒤에 붙어서 더가 있다는 말은 좀 더 뒤에 꾸밈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누가 누구를 오해한 게 됩니까? 당신이 아마도 오해한 것 같아요. 뭐를? 쪼호시라는 간호사의 뜻을 오해하신 것 같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지우고 호어더 동사성입니다. 니더 뭔가 명사를 꾸미게 될 거고요. 너는 문장 제일 끝에 붙는 어기조사. 怎样 어떻게 怎么처럼 쓰이는 단어로 역시 동사를 꾸미면서 怎么走怎么看怎样走怎样看 같은 역할을 하세요. 동사 꾸미시고 차이너 역시 동사를 꾸미는 성분들이고 용서하다 혹은 용서 명사성도 되고 동사성도 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미 호어더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명사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어 없고요. 어떻게 해야만 차이능 할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뭐를? 윌량. 네, 용서를. 누구의 용서를? 당신의 용서를. 그리고 이미 의문문이 되어 있을 때 문장 끝에 마가 아니라 너를 붙여서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죠. 자, 역시 동사부터 찾을게요. 짜이가 있네요. 그러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저 타이라는 수량사 누구를 꾸미죠? 타이는 우리가 어떤 전기기구, 가전제품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띠엔나우를 꾸미게 되겠죠. 그러면 저 타이 띠엔나우로 연결이 되셨는데 다시 또 더가 붙어서 누구를 꾸민다? 가격을 꾸민다. 그럼 정리하면 이 컴퓨터의 가격은 어디에 있다? 6,000원 정도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시겠고요.
항상 빠지지 않는, 특히 4급에 많이 나오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동사는 명사나 대명사, 어쨌든 명사 성격이 목적어로 오죠. 예를 들어 취 하면 중국 명사잖아요. 시환 타 그녀를 하는 대명사. 이런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 달리 뒤에 나는 명사는 목적어로 안 가질 거야. 형용사나 동사, 즉 서술어가 되는 서술성 단어를 목적어로 나는 꼭 가져야 돼라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觉得. 예를 들어 我觉得타에서 끝나면 이상하죠. 나는 그녀를 느껴? 그게 아니라 이만큼이 목적어.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형용사가 들어간다거나 我觉得 나는 그녀가 应该学汉语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목적어에 형용사나 동사, 즉 서술성 목적어가 꼭 들어와야 되는 동사들이 있다. 자, 88번 한번 보시면 동사가 두 개가 보여요. 放弃 포기하다. 근데 뭐를 포기하냐면 画画.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다. 여기에 우리가 从来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주로 부정이 메이요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他从来没有 그는 여태껏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해서 안에 또 부위와 오가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 제가 从来没有가 나올 때는 보통 동사 뒤에 구어를 잘 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어법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랬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면 이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뒤에는 러, 저, 구어 같은 동태조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구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없이 말하는 게 맞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일단 띄워놓고 딸은 坚持认为 끝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주에도 하고 거의 똑같아요. 역시 뒤에 그냥 명사가 올 수는 없어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시 또 자신의 생각이 메이초 틀리지 않았다라고 런웨이 생각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서술성 목적어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중에서 4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需要이기도 해요. 需要는 그냥 명사를 목적어로 가져도 돼요. 예를 들어 我需要一本书 해도 되지만 我需要买一本书 해서 서술성 목적어, 동사를 목적어로 가지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1.2m 이상의 하고 명사를 꾸미게 되겠고요. 키를 얘기했으니까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단어가 1.2m 이상의 아이들이 차에 탑승할 때는 하는 것이 전체 주어 역할을 하고 쉬어 필요합니다 하고 다시 또 동사 들어올게요. 购买车票 차표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치사구 보어.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먼저 전치사구. 在北京, 게이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하죠. 보어는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면 우리가 부사어라고 부르고 서술어를 뒤에서 꾸미면 보어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뜻이죠?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 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我住 하고 뒤에다 뭘 써요? 在北京 이런 말 쓰죠. 이런 경우 전치사구가 뒤에서 동사를 꾸민다고 해서 전치사구 보어라고 하는데요. 모든 전치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7공주 7개가 있어요. 在给즈, 즈는 종하고 뜻은 똑같죠. 뭐뭐로부터. 근데 종은 이렇게 뒤에 올 수가 없어요. 즈, 위는 뭐 온갖 뜻이 다 되고요. 따오, 시앙왕 이렇게 7개의 전치사가 이렇게 전치사구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라이츠 하고 이렇게 뒤에 from이 붙었어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저 pian이 꾸미는 것은 글이기 때문에 원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 글은 라이 왔어요 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전치사구 보어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번 한 권의 징지 잡지 경제 잡지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짜문이요. 뭐 빠짜문. 항상 나오는 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보조개라는 얘기를 해요. 보조개가 예쁘게 들어가요. 보라는 말은 부사에 부자를 약간 바꾼 거고요. 조동사 그리고 계사는 우리 전치사를 중국식으로는 찌에츠라고 해서 계사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부사 조동사를 먼저 쓰고 보통 전사 구조가 뒤에 오게 되는데 빠짜문은 특히 부사 조동사 이렇게 앞에 쓰는 거 꼭 잘 지켜주시고요. 빠짜문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요. 동사를 절대 혼자 쓰면 안 되고 꼭 기타 성분을 붙여라. 여기서 말하는 기타 성분은 별거 아니에요. 뭐 러를 붙여도 기타 성분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 이미 부사를 앞에 썼고 빠쇼 빠는 뭐뭇을 뭐뭐를이라고 무조건 해석이 되죠. 손을 시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요. 빠 뒤에 오는 동사는 반드시 뭔가 더 붙어야 돼요. 씻은 결과하고 결과보호도 썼네요. 깨끗해졌구나 러도 썼고 그래서 기타 성분이라 하면 이런 러나 보어나 아니면 정할 게 없으면 중첩이라도 하셔야지 마 뒤에 동사는 절대 단독 사용하지 않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징은 뭐 부탁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모두들이라는 주어가 있는 것 같고 즉시라는 부사는 빠보다 앞에 쓸 거예요. 빠 공조 종지라고 해서 업무를 총 정리한 것을 동사 파에서 안 끝나죠. 게이워 전치사구 보어 되셨나요? 방금 우리 전치사구 보어에 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동사 뒤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친절하게 칭 모두들 즉시 부사를 먼저 쓰시고 업무 보고서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문 간단하게 A는 B보다 보통 형용사 많이 들어오죠. 워比他高 내가 그보다 키가 커요. 자 그러면 꾸미는 말이 맞는데 더가 붙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나 슈앙이라는 말이 있고요. 슈앙이 우리가 역시 와즈를 세는 말이죠. 그래서 저 슈앙 와즈와 나 슈앙 와즈 이 양말과 저 양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비교문 뭐보다 라고 비교를 해주시고 션 진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꾸밀 수 있는 대상은 뭐밖에 없다? 색깔. 이 양말의 색깔이 나 슈앙 이제는 더 이상 양말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앞에서 확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진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쓰기. 쓰기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똥주어와 이 사진이에요. 원래는 이런 춤을 추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얘기할 때 여메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여메이 하면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보통 여자들이 춤 동작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근데 얘는 5급 형용사라서 여러분이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작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4급 범위에 있다면 동작이 아주 지금 보면 발레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표준에 맞게 딱 정해진 정확한 동작을 하고 있다면 똥조가 피아오존하다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었는데 아주 멋지다 해서 칭차이 이렇게 좀 피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통은 똥조 하면 이런 그림이라면 여메이가 참 좋은 형용사이긴 하다. 그렇지만 못 썼다면 이런 걸로 우리가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시엔진 현금이죠. 지갑 속에 현금이 없네요. 그러면 钱包里没有现金 현금이 없다 혹은 现金不够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싶다면 은행에 가서 뭐를 해야겠다? 돈을 좀 찾아야겠다. 취치엔 이런 식으로 조금 남들과 다른 흐름으로 간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현장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 함께 정리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보통 시험 치시면 한국 사무국 통해서 많이 응시를 하시는데요. 이게 시행처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한반, 이 HSK 출제 담당하는 한반에서 이런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20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한국사무국이고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원 칼리지, 즉 대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인데요. 이 대교에서도 HSK 시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루트가 다른 거죠. 접수하는 루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 똑같은 시험을 치고 중국에서 똑같은 날 여러분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성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은요.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한 30개 정도의 고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사무국 가서 내가 이렇게 접수를 하면 항상 나는 너무 우리 집에서 먼 곳을 가야 돼. 그런 경우에 저희 시험센터에 여기 주소를 한번 들어와서 보시다 보면 또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시험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30곳의 이 고시장 중에서요. 강남 고시장이 있어요. 강남 고시장이 바로 어디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원 칼리지 그 학원 자체가 고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모르는 장소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또 주변 사람들도 낯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안 그래도 시험도 긴장되는데 사람을 더 긴장되고 막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데요. 차이원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자, 내가 맨날 공부하던 그 강의실에서 주변에 맨날 자주 보던 그 익숙한 얼굴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이런 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라고 하는 특이 포인트는 없었어요. 계속 최근 몇 개월간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4급은 앞에 총평특강들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4급 어휘들, 표현들 잘 외워주신다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